야, 병신아, 절로 가! 병신이래요. 다리 없대요. 나 놀리니까 재밌어? 당근 재밌지. 겁나 재밌는데. 그런데 친구야, 난 너랑 얼굴도 다르게 생겼고 키도 다르잖아. 그게 어쨌다고 병신아. 그냥 너랑 나랑 그렇게 다른 거라고. 넌 다리가 있고 난 없고. 사람들은 다리가 다 있는데 너만 없는 거야. 아니야, 세상엔 다리가 없는 사람도 많고 손발이 없는 사람도 많아. 나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그럼 넌 다리 없어도 돼? 당연하지. 봐, 나 이렇게 가짜 다리 끼고 너랑 미끄럼틀도 탈 수 있어. 나랑 숨바꼭질도 할 수 있어? 우리 같이 해볼까? 그래? 내가 빨리 달리지 못하니까 그건 좀 이해 부탁해. 다리가 없는 건 불편할 수 있지만 불행한 건 아니라고 저는 늘 아이에게 가르쳤고, 정말 아이는 전혀 불행하지 않은 아이로 오히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스스로 설득하는 당차고 밝은 아이로 자라주었습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될 때마다 새어리를 따르는 친구들은 점점 더 많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아이 단명시킬 이름이라며 지어준 개떡 같은 이름은 정식 절차를 거쳐 새을이라고 개명해줬습니다. 갑을병정할 때 그 을이 한자로 새을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한글 이름으로 등록을 했죠. 몸도 마음도 새처럼 자유로운 아이로, 이름처럼 예쁜 아이로 자라라고요. 새을이도 바뀐 자기 이름을 너무 좋아합니다. 지금까지도요. 받아쓰기도 맨날 100점 받아오고 반에서 1등만 하던 새을이는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턴 학급 반장도 도맡아 있어요. 제가 결혼이란 선택은 100번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딸을 낳고 기른 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새을이는 당차고 야물딱진 아이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미로서의 미안함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장애로 태어난 걸 힘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늘 있었거든요. 심지어 피줄한테까지 모진 말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새을이가 그러더군요. 엄마는 내 다리 보면 가슴 아파? 왜? 그런 거 같아? 응. 엄마 얼굴 보면 또 그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와. 아무래도 엄마가 미안한 게 있지.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내 다리가 이렇게 태어난 건 절대로 내 잘못 아니니까 당당하라고. 엄마가 날 이렇게 낳은 것도 엄마 잘못 아니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엄마를 위로할 줄도 아는 착하고 멋진 딸. 그런 딸을 위해 전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건물을 청소하고, 점심시간엔 식당 홀서빙에 설거지, 저녁엔 전단지까지 돌리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죠. 그새 딸은 법대에 진학했고 심지어 장학금까지 받게 됐어요. 이제 고작 20살인데도 열심히 해서 40패스 누구보다 빨리 할 거라며 엄마 고생 더 빨리 끝나게 해주겠다는 철든 얘기를 하더군요. 말만으로도 감사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딸, 부족한 것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일하던 식당에서 우연히 전에 살던 동네 사람을 만났는데요.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더군요. 아줌마 남편 다른 여자 만나서 팔자 고쳤어요. 고급차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사는지 몰라. 여자 돈으로 뭐 사업인가를 했다는데 그게 그렇게 대박이 났다네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술독에 빠져 살 텐데. 무슨 소리예요. 요즘은 술도 안 마시는데. 저랑 살면서는 술에 쩔은 밑바닥 인생처럼 미천 다 보이며 살더니 어쩐 일로 개과천선을 해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들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인간 말종들이 하하호호 하며 잘 살고 있다니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 인생을 더럽히던 쓰레기들을 그나마 일찍 걸러낸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면서요. 오히려 재혼했다는 그 여자가 불쌍할 지경이었어요. 제가 버린 쓰레기를 주운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일을 다 마치고 새을이 저녁 먹일 장을 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전 남편 눈과 마주쳤습니다. 딱 보기에도 지 같은 쓰레기랑은 안 어울리는 스포츠카를 뚜껑까지 열고 타고 가던 중이더군요. 옆에 시모는 지랑 어울리지도 않는 빨간색 밍크 코트까지 쳐입고 얼굴에 화색이 돌아 타고 있었죠. 야, 너 아직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야, 바지 좀 새 거 사 입어라. 무릎도 다 나와가지고선 어디 빵꾸 안 났냐? 아유, 얘나 지금이나 지질이 궁상이네 전혀. 아유, 그 병신년은 어쨌냐? 죽었냐? 내다 버렸어? 보나마나 일찍 죽었겠지 뭐. 내 말 맞지? 순간 들고 있는 장바구니로 두 연놈의 대갈통을 깨부시고 싶었지만 그래봤자 똑같은 인간 되는 거다 싶어서 들은 채만 채 본 채만 채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기분 더러웠어요. 평생 한번 마셔본 적 없는 소주 한잔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 나이 먹어서 보톡스를 맞은 건지 어쩐 건지 포동포동 살찐 연놈들의 볼따구니에 싸대기를 날리고 싶었죠. 그런 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딸애가 들어오는 저를 보고는 걱정했습니다. 엄마,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안 좋아. 혹시 어디 아파?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엄마 아주 건강해. 그냥 오는 길에 못 볼 꼴을 좀 봤더니 속이 좀 뒤틀려서 그래. 그럼 엄마 뒤틀린 속 풀어줄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줄까? 엄마, 놀라지 마. 나 있잖아. 판사 됐어. 김세율 판사. 어때? 그래, 어울리다 뿐이니? 우리 세율이 대한민국 최고 판사가 될 거야. 누구 딸인데, 안 그래? 이를 악물고 핏덩어리를 들추업고 나온 지 25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전 마음을 다 내려놓고 펑펑 울었어요.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지난 세월을 다 보상받은 기분이었죠. 끊임없이 흐르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딸애가 그랬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무슨 소리야. 난 고생한 적 없어. 네 덕에 매일매일 행복했지. 이제 엄마 다니던 일 그만두고 엄마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너 잘 크는 거 보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고 하고 싶은 건데? 엄마, 고마워. 나 여기까지 온 거 다 엄마 덕분인 거 잘 알아. 내가 두고두고 평생 동안 갚을게. 빚은 것도 없는데 갚기 뭘 갚아. 지금까지 너 하던 대로 좋은 판사 되면 그게 보답이지. 엄마 있잖아. 엄만 만약에 엄마한테 진짜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벌을 주고 싶어? 딸의 질문에 전 당연하게도 그 인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죠. 글쎄, 어떤 벌이 법전에 있는지 모르겠다만 난 그냥 찢어 죽이고 말려 죽일 건데? 엄마도 참 그런 벌은 없어. 나도 알아. 아니 근데 그건 왜 물어? 그냥 누구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혹시 엄마도 있나 해서. 뜬금없기는. 두 번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이었기에 그 얘기도 거기서 그냥 끝내고 잊어버렸습니다. 늘 자랑스러웠던 딸은 판사가 된 후에도 자기 몫을 훌륭하게 해내는 모양이었습니다. 가끔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딸, 세율아, 이거 엄마가 스크랩 해놨다? 하여간 엄마는 완전 딸바보야, 딸바보.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단호박 판사 김세율의 국민재판 참여 만관부? 네가 왜 단호박이야? 아, 그거 요즘 애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뭐든지 칼같이 딱딱 잘라 말하는 사람은 단호박이라고 그래. 단호하다 뭐 그런 뜻이야. 내가 다음 주에 금융사기범 대국민 재판 하나를 맡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범죄자여서 만관부, 내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의 줄임말 뭐 그런 뜻이야. 네가 하는 재판이 이렇게 기사일 단하고 내 딸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엄마도 와서 한번 볼래? 엄마 딸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하지 않아? 딸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원칙을 꼿꼿하게 지키며 힘 있는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똑같이 처벌하는 판사로 유명했어요. 어려서부터 지 괴롭히는 사람들한테도 지지 않고 똑부러지게 상대하더니 꼭 그대로 큰 거죠.
누가 돈을 주고 청탁을 한다거나 하면 재판정에서 아예 대놓고 쓴소리를 해대는 정의로운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 모양이었습니다. 딸의 얘기대로 전 얘가 얼마나 좋은 판사인지 직접 제 눈으로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판사복을 입은 딸의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지켜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날 그 재판정에 나온 죄인들이 법정에 등장할 순간 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두 사람은 제 전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그때 전 확실히 봤습니다. 딸애 역시 저처럼 두 사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걸 말이에요. 단 한 번도 지 아빠나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직접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핏줄을 못 속이는 건가요? 닮은 구석까지 있어서 한눈에 서로를 알아본 모양입니다. 게다가 제가 두 사람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봤으니 딸애도 그 연놈들의 정체를 확신했겠죠. 근데요, 웃긴 건 두 연놈이었어요. 판사석에 앉은 딸애를 보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그리고는 거짓 눈물까지 흘리며 딸에게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지, 판사님 저 누군지 아시죠? 딱 알아보시겠죠? 저는 딱 알아보겠는데요. 으라, 너 의리 맞지? 네 이름 내가 지어준 거야. 내가 네 할미다. 아유, 내 새끼 이렇게 잘 컸구나. 의리? 제 이름이 의리였어? 뭐 아무튼지 간에 으라, 아빠가 좀 억울하게 여겨온 거 너도 잘 알지? 판사니까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 억울함 좀 풀어다오. 아휴, 내가 진짜 작정하고 사기친 게 아니라니까. 야가, 아이고 내 손주 새끼, 이 할미가 무슨 죄가 있겠니? 응? 피고인들 조용히 하세요. 계속 떠드시면 법정 모욕죄로 법정에서 퇴장당할 수 있습니다. 떠들다니. 아빠가 몇십 년 만에 딸 만나서 반가워서 얘기하는데 떠든다니. 그거 좀 섭섭하네.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법정 모욕죄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새끼. 조용히 할 테니까 잘 좀 부탁해. 응? 피고인 이철용과 피고인 한진숙의 국민참여재판은 법관 재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지금부터 전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네가 해라. 네가 해야지. 안 그래? 저도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이런 재판의 경우 법관 재척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법에는 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판사가 재판을 기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엔 지금이야 어찌됐든 본질적으로 피고인들과 판사가 친족 관계이다 보니 딸애가 재판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 대신 딸애의 동료 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재판정을 나서는 딸애의 뒤통수에 대고 두 연놈들은 그지처럼 용서를 구걸하더군요. 으라, 아빠야 아빠. 아빠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에이씨, 네 엄마가 너를 못 만나게 해가지고. 아가, 할미 이제 깜빵 들어가면 죽어야 나와. 아야, 제발 이 할미 좀 불쌍히 여겨다오. 두 사람의 그지 같은 구걸은 곧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애를 대신해 이 재판을 맡게 될 판사가 불벼락 같은 호통을 쳤으니까요. 피고인들,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비참하게 끌려나가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면 당장 입 다무세요. 아니 판사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제 딸이거든요. 딸이요? 세상 어떤 아빠가 자기 딸을 길거리에 내다 버립니까? 네? 아니 판사님이 그걸 어떻게. 상습폭력, 아동학대 및 유기. 판사의 얘기에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금융사기범의 재판인 줄로만 알고 왔는데 아동학대라니 놀랄만도 하죠. 안타깝게도 이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두 피고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증명할 순 있죠. 지금 하고 계신 행동들 역시 배심원들이 모두 지켜봤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들이 본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딸애한테 들어보니 그 판사는 딸애와 아주 친한 동료였어요.
날보다 더 냉철한 판결을 내리기로 소문이 자자한 판사였죠. 세율이의 지난 얘기들을 다 알고 나서는 그 모진 환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우리 세율이를 아주 좋아하고 심지어 존경하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엄한 판사의 얘기에 두 연놈들의 주둥이가 싹 다물어졌습니다. 솔직히요, 판사님이 안 그러셨으면 저라도 달려나가서 그 주둥아리를 확 닥치게 했을 겁니다. 애초에 양심 같은 거 없는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따 대고 이제 와서 지 딸이며 손녀라고 핏줄 행세입니까? 갖다 버리라고 하다못해 지들이 직접 갖다 버린 과거는 국 끓여 먹었답니까? 뭐요? 용서해달라고요? 보고 싶었다고요? 후한무치한 인간들. 언감생심도 유분수죠. 1분 1초도 꼴보기 싫은 인간들이랑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쏠리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그 재판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판사가 제대로 못하면 언제라도 뛰쳐들어가 그 두 것들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기우였습니다. 판사는 악랄한 두 인간의 죄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까발렸습니다. 저지른 죄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걸로 불쌍한 서민들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쳤더군요. 피해자만 수백 명에 달했고 피해 액수도 상상을 초월했어요. 심지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더라고요. 2년 전엔 깡통 전세로 수십 명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었는데 그때는 무슨 수를 썼는지 집행유예를 받았었더라고요. 죄질도 나쁜 데다가 그 기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가중처벌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심지어 이 인간들 어찌나 뻔뻔한지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사죄하고 반성해도 모자를 파네 끝까지 지들은 죄가 없다면서 억울하다고 잡아떼는데 제 생각이지만 아마 그래서 더 큰 벌을 받은 것 같습니다. 피고인 이철용,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입수된 증 제2사무를 몰수한다. 피고인 함진숙,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입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예? 아니 판사님, 아니 너무하십니다. 아니 안 돼요 판사님, 전 쿨봉 못해요. 아까 그 판사 데려와. 그 판사가 내 손녀라니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지들이 한 짓을 뉘우치지 못하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 내가 벌을 주지 않아도 벌을 받는구나 싶은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그때 하필 그 두 것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콧방귀나 쓰게 껴주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인간들이 저를 향해 외치더군요. 여보, 혜자야. 아니 너 거기 있었구나. 아이 너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예, 너 거기서 뭐하니? 네가 가서 애한테 얘기 좀 해봐. 그래, 우리 항소할 거니까 가명 좀 해달라 해. 선처 뭐 그런 거 있잖아. 살맛 떼고 산 청을 봐서라도 부탁 좀 한다. 응? 여보, 그럴 거지? 나 당신 믿는다. 거기는 법정이고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는 데다가 제 딸이 판사라는 걸 사람들도 다 아는데 혹시라도 딸의 체면을 구기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선 그냥 가운데 손가락만 조용히 올려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돌아가려다가 두 것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떠올라서 죄수복을 입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인간들 앞에 떡하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어이 거기 둘 도와달라고? 그래 여보, 역시 당신 그럴 줄 알았어. 애한테 얘기해 줄 거지? 다시 판결해 달라고 할 거지? 내가 잘못했다. 응? 진심으로 이렇게 빌게. 아니 내 손이 지금 묶여있어서 빌지 못하는데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제발 몇 년만 좀 깎아줘. 무식한 거 그만들 좀 티내지. 법이 무슨 장사니? 깎아주긴 뭘 깎아줘. 없는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 쏙 빼놓고 니들은 도대체 얼마나 헤쳐먹었으면 돼지처럼 피둥피둥 살이 올랐냐? 내가 니네 같은 인간한테 당하고 혼자서 세율이 키운 게 25년이야. 니들 둘 형량 합하면 딱 그만큼이네. 깜빵에서 주는 밥 삼시세끼 처먹으면서 니들이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반성들 좀 하셔. 니들 재산도 전부 몰수됐지? 깜빵에서 기어나오는 날부턴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될 거야. 지금은 용서를 구걸하지만
나오면 진짜 국어를 해야 될 거라고. 밥 줄 때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그리고 뭐? 가명? 가명 좋아하시네. 깜빵에서도 정신 못 차릴 게 뻔하니까 가명은 개뿔. 형이나 더 안 받으면 다행이지. 잘 가라 이것들아. 나는 내 이쁜 판사딸이랑 고기나 구워 먹으러 갈란다. 그렇게 퍼부었어도 몇십 년 묵은 한은 속 시원히 내려가질 않아서 연놈들 끌고 가는 교도관들 몰래 뒤통수를 냅다 한 대씩 후려갈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딸애가 근사한 저녁밥상을 차려놓고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마음속에 있던 짐 다 내려놓고 편히 사세요. 그래, 이제 정말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데 세율아,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우연히 알게 됐어요. 엄마가 아무 얘기 안 해주니까 굳이 몰라도 되는 얘긴가 보다 싶어서 안 물어봤지. 엄마 가끔씩 자다가도 끙끙거리는 거 보면서 마음만 아파 있었어. 그 인간들이 엄마 악몽의 원인이었다는 건 이번에 사건 맡으면서 진짜 우연히 알게 됐어. 그 인간들을 어떻게 벌주나 했는데 지발로 호랑이 굴에 찾아온 거지 뭐. 세율아,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누가 할 소리?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맙네요, 엄마. 진짜 오랜만에 명치에 뭐 얹히는 기분 없이 밥도 맛있게 먹고 잠도 푹 잘 잤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온 세상이 다 개운해 보였어요. 진짜 행복이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후로도 제 딸은 단호박 판사로 명성을 떨치며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겐 정의의 판사로, 지들 가진 게 힘인 줄 착각하는 인간들에게는 호랑이 판사로 늘 공정하고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